네. 윤리위에서 어제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3명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습니다. 네. 권영진은 정점식 원내대표, 송원석 전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 조경태는 박덕흠 국회 부의장 선출을 방해하고 네. 민주당과 야합해서 박덕흠 떨어뜨려라라고 내분을 일으킨 부분. 그리고 진종호는 한동훈을 지원한 친한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단발적으로 잠깐 내려간 게 아니라 아예 거처를 만들어서 부산에 머물렀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뭐 마음 같아서는 배현진, 박정훈, 뭐 고동진 다 징계하고 싶지만 윤리위에서 대표 사례를 하나 딱 집은 것 같아요. 상징성 이렇게 3명을 골라서 징계 절차 개시하는 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 일리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마음 같아서야 막 100명 정도 다 징계하고 싶죠. 그러고 싶죠. 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라서 윤리위가 뭐 정치하는 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윤리위 징계 결정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재판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누구도 시비 걸기 어려운 명명백백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들. 네. 그리고 이 권영진이나 조경태는 극히 최근에 있었던 행위로 인한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징계자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징계 사유가 있고 그 징계 사유가 매우 중하고 그리고 또 현안 가장 근래에 발생한 현안에 가까운 사안들이라서 좀 급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중하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딱 징계 개시를 한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징계 요청자들에 대한 징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무겁고 급한 중징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잘 선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당내에 또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진종호가요. 자기가 보수 재건 민심이 향한 게 죄라면 기꺼이 받겠다 이러고 앉아있고 김재섭 의원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뭐 이게 윤리위 잔혹사다 징계하면 안 된다 벌써부터 편을 들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윤리위원들이 새로 선임될 때마다 그 명단을 공개하면서 막 압박을 하고 지금 윤리위 부위원장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윤리위 회의 자기가 못 나온다 해놓고 자기한테 회의 일정 안 알려줬다 거짓말까지 하고 있고 이 윤리위가 제대로 의결이 돼서 가동될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윤리위 징계는 당연히 입 튀어나온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권영진이 같은 경우에 대미래의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세훈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오세훈 계보의 좌장 역할도 해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영진이가 1호 징계 대상이 딱 되니까 어떻게든 좀 제명 당에서 쫓겨나는 중징계는 좀 면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권영진이와 함께 해당 활동을 해온 자들이 이리저리 떠들게 되는 거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김상훈이도 나서고 뭐 조은희도 나서고 그렇더라고요. 뭐 다들 네. 이제 그렇게 된 모양인데 뭐 그거 대세 관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영진 사안은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조차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일단 권영진이가 잘못은 했지 그래요. 그거는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잘못은 했지. 그리고 이런 일은 뭐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그런데 그중에 한두 명이 그렇다고 해서 제명까지 할 거야 있습니까? 이런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대세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도 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징계하기 전에 네가 그냥 자진해서 나가라. 탈당해라. 네, 나가라. 내 마지막 체면은 살려줄게.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진해서 탈당해라고 최고위가 의결을 했는데 그걸 버티면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나 제명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권영진이는 이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좀 가려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정점식인데요. 네. 이자가 뭐 한 4일 만에 멱살잡이 당한 지 4일 만에 권영진이가 찾아와서 사과를 하니까 자기가 사과를 수용했다. 난 개인적인 사감은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호소하고 싶다. 뭐 이따위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게 걱정인 게요. 예. 그래버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걸 논의한대요. 네. 의원총회가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네. 30일인가요? 그럼 이틀 남았나요? 그 의총에서 만약에 아이 원내대표도 선처를 바란다는데 징계까지는 하지 맙시다 이래버리면 네. 분명히 대한가미래나 친행가들이 나와서 바람을 잡을 텐데 예. 그럼 의총에서 그런 결정을 내버리면 이 징계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정점식이가 저렇게 하더라도 네. 권영진 중징계는 이미 그 결론이 났다고 보는데요. 음. 그냥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식이가 지가 그 뭐 사건 당사자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이 뭐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나서서 이게 이 앞뒤에 분간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정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 사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정점식이하고 권영진이가 어디 길 가다가 둘이서 치고받고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네. 뭐 술 먹다가 서로 욕이 나와갖고서 그 뭐 치고받고 한 거냐고. 개인의 시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요. 네. 이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라는 기구. 네. 그 기구의 권한이 상임위 배분이 있어요. 이 상임위 배분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라는 당 서열 2위인 이 정점식이의 멱살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 서열 2위 원내대표의 기구를 집어던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정점식이가 아이 뭐 나는 괜찮아요. 뭐 나는 이제 사과 받았어요. 이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점식이가 왜 공사도 구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가 개인적으로 권영진이랑 뭐 사이가 좋았는지 어땠는지 그건 우리 관심은 없어요. 그거 알 바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니들끼리 알아서 안 보이는 데서 해결해.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 배분이라는 공적인 이 일이란 말이에요. 공적인 권한이야.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거든요. 네. 이 상임위 배분이라는 원내대표의 공적인 권한 행사를 멱살잡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렇죠. 네. 당 기구에 대한 폭력이라고. 이걸 어떻게 지가 사과 받았니 어쩌니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식이는 이게 공사 구분부터 좀 해라.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의원총회 자체가 그 대한과 미래나 친한계 사쿠라들이 나와서 지들 하고 싶은 말 떠드는 행사로 변질된 지가 좀 오래인데 네. 거기서 이상한 물타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권영진 징계하면 안 된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유영하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거 봐주면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일어난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는 정치적 발언하는 데 아니다라고 일단 두 사람을 다 자제시키긴 했는데 대한과 미래 입장에서는 권영진 개인이 당을 나가게 되면 대한과 미래라는 기구 자체가 타격을 입으니까 어떻게든 길을 쓰고 감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은희의 발언에도 보면 네. 아니 뭐 상임위 배분이 공정하게 안 된 건 사실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정점식 입장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두드려 맞은 사람한테 네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얘기한 거라고. 네. 그러면 정점식이 이게 벨이 요만한 벨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네. 아니 그래서 이 정점식이 같은 이 어리버리한 자가 지금 뭐 원내대표 중책을 맡아서 모든 게 자꾸 이 꼬여요. 네. 꼬이는데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내 의총에서 현역 의원들이 저게 상임위 배분 문제를 가지고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건 지금껏 의정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국회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네.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 들어가기 전에 네. 막 강기각 같은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날라차게 하고 네. 국회 본회의에서 서로 주먹 다짐하던 시절에도 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럴 때도 자기 당 원내대표한테 안 저럴 했죠. 때가 없어요. 없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징계로 이미 결론이 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경태인데 네.
조경태 이것도 아주 좀 희한한 짓을 했어요. 이것도 국회 역사상 없는 일이야. 네. 뭐냐면 국회 부의장 한 사람을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데 이 본회의 표결은 요식적인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 사람 그러면 다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정식 의장이고 뭐 누구 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다 뽑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뽑기 위한 경선이 먼저 있었어. 그렇죠. 우리끼리 다 했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당대표가 박덕흠 하세요 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경선을 했고. 그래서 박덕흠이도 후보로 나오고 조경태도 후보로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박덕흠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박덕흠이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부의장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경태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배신 행위를 한 거예요. 뭐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한테 전화질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박덕흠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내란 세력이다.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내란 세력을 뽑느냐. 그러니 박덕흠이 떨어뜨리고 나를 다시 찍어달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경태 표가 28표가 나왔어요. 네. 아니 이런 배신은 또 처음 봐. 보다 처음 봐. 이것도 국회 의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처음 있는 아닌가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조경태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영진이나 조경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도 되거든. 이것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이거는 이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진종호인데 이 진종호 친한계 주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산의 거처까지 마련하면서 한동훈을 도왔다는 건데 네. 그런데 저는 윤리위가 정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내한 게 느껴지거든요. 아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댓글로 막 배현진은 송판 안매는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판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가처분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회성으로 내려온 사람 말고 아예 거기에 머무르면서 해당 행위를 주도적으로 계속 반복한 사람. 저는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뭔가 딱 그 본보기를 삼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리위의 고민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박사님? 근데 그렇게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배현진이나 뭐 박정훈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행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상습적으로 아예 대놓고 한 것하고 한두 번 눈치 보면서 한 것하고는 경중은 가려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가 진종호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아예 거처를 마련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네. 네. 그래서 진종호는 가장 먼저 중징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진종호 중징계가 끝나면 진종호만큼 이 재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도 다 의도적으로 무소속을 도와서 국민의힘 후보 떨어뜨리는 일을 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계를 저는 착수할 거라고 봅니다. 경징계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있어요. 권영진이나 조경태는 탈당 권유 또는 이 제명 중징계를 하면은 의총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제명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니까. 그 저는 의총 표결해도 무조건 중징계로 제명 결정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진정호는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진정호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명을 하면 안 돼. 제명하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국회의원 무소속 그렇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무소속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호는 제명하면 안 되고 2년 당원권 정지 또는 3년 당원권 정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총선에 아예 출마할 자격이 그렇죠.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당원권 정지 2년 3년은 의총을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네. 제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먼저 징계하겠다고 개시 결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의총에 올려서 복잡한 어떤 과정, 네. 거기서 뭐 누가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게 또 다 기사화가 될 텐데 네.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종호 케이스. 네,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오히려 제명을 해주는 게 아니, 비례대표 뭐, 의원들은 더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비례대표 초선 하나 지금 제명하는데 뭔 의총까지 여냐고요. 그냥 중징계 당원권 정지 3년 때려놓으면 돼요. 근데 진정호를 그렇게 딱 때려놓으면 진정호는 아주 재질이 나쁘니까
3년 중징계 했다. 그런데 배현진이 뭐 박정훈이 뭐 그밖에 여러도 있잖아요. 네. 니가들도 비슷한 짓은 했잖아. 네.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좀 가볍게 때려줄게. 1년. 가볍게 1년 내지 2년. 2년.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 못 나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무겁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세 사람을 먼저 올린 거고 나머지들은 야, 너네 마음 급한 건 알지만 좀 기다려라. 너네 순서는 좀 이따 온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게 저는 중앙당 윤리위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앙당 윤리위가 지방선거 이전 징계 국면에서 네. 남부지법의 정치 판결로 좀 타격을 입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도 윤리위 내부에서 이상한 장난질을 치는 일부 윤리위원들이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 더욱더 전략적이고 정무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이 사안을 풀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네. 추가적인 윤리위원 선임도 계속해서 해나가야죠. 당연히 해가야죠. 윤리위원회가 7명인데 네. 지금 2명이 사퇴했어요. 그 5명이잖아요. 네. 5명이 이제 정족수인데 그중에 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윤리위 징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면, 그러니까 중앙당 윤리위에서 하면 저것들은 지난번에 배현진이나 김정혁이 그 사례처럼 다시 가처분 신청하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떠들어도 될 게 분명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럴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아주 정밀하고 디테일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뭐 이 좌파 판사가 들여다 보더라도 어떻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징계 사유가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징계 사유가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해야지라고 할 정도의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원칙과 사유가 보편성과 구체성을 갖는 수준까지 이 중앙당 윤리위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지난번에 배현진이 김정혁 같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 역공당하는 그런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윤리위 위원들이 좀 투철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이 윤리위 국면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좀 투명하게 여러분께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원들의 결집된 힘, 지지층들의 변하지 않는 지지를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게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번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올랐고 네. 이재명 지지율이 민주당 전대 기간에도 2주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 대표가 이렇게 당의 기강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징계가 가시화되니까 네. 이제 겁을 먹은 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송파하면 조용해요. 저 겁을 먹은 자들이 네. 두 가지 그 행태를 보여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 송파남매들처럼 납작 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끄럽던 사람들이. 네, 또 일본 갔나? 네.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물타기 하러 나와요. 그러니까 김상훈이 같은 자, 뭐 잘못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중징계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쓸그머니 물타기 해요. 권영세 같은 자. 물타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들이 꼭 끼워 넣는 게 있어요. 장동혁 대표 거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네, 네. 그렇게 하면 또 이 족벌 언론들이 잽싸게 그걸 받아가지고 뭐 지도부 흔들린다, 네, 뭐 네, 사퇴 그렇지. 이야기 또 나온다. 국민의힘 뭐. 중진들 뭐 장동혁 대표 거치 문제 논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한동훈 똘만이나 오세훈 똘만이들 장동혁 끌어내리는 건 이제 불가능해. 라고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언론 기사가 가끔씩 물타기 차원에서 나오더라도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원대 회의에서 징계가 필요하다 원칙을 밝혔던 유영아 의원. 네. 저는 이렇게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의원들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우리가 지금 막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국민의힘 네. 나가라.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럼요. 예.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다 샌님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저는 박사님 말씀 중에 제일 공감됐던 게 조은희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원내대표도 잘못 있다고 하면 원내대표가 박살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박살 내야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네. 유영아 의원이 그 다음 발언 순서인데 바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칭찬도 해주고 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게 이 네. 당의 썩은 문화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권영진, 조경태, 진종우, 뭐 권진조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이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고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해석해 주신 대로 윤리위와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한 행보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켜보시고 저희가 또 중간에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속보로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실시간 5,000분 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시간을 바꿨음에도 바로 이렇게 5,000분 이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많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저희 네, 말씀 주시죠. 한편으로는 이제 징계를 위한 윤리가 가동됐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당에 취약했던 조직들이 조금씩 정비되어 가고 있어요. 수석 대변인의 박충건 의원 추가 선임됐죠. 추가 선임됐죠. 법률위원장의 김태규 의원. 잘 뽑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디어위원장의 이진수 의원.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이니까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무라고 하는 건 또 달라요. 맞아요. 당직이 있어야 말수 당직이 없으면은 네가 뭔데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규 법률위원장, 이진숙 미디어위원장, 그리고 박충권 수석 대변인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는 초선이지만 네. 인지도 측면에서는 웬만한 중진 이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다하지 않고 장동혁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냈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초만 광고 보고 올 건데요. 그러시요. 광고 보면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광고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좋아요 보고 오시죠.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 타이밍 기가 막히죠. 네, 좋아요와 구독 빼먹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5,200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냐면 장동혁 체제에서 당직을 새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맞는다. 사람이 없다. 왜냐 장동혁 잘 안 될 거니까 라고 막 그런 조중동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TV조선 채널A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네. 초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고 인지도가 높은 이진수 김태규가 떡하니 법률위원장 할게요. 미디어위원장 할게요.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다는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중진 의원들 네. 3선 이상은 우선 장동혁 대표 밑에서 뭐 당직하는 거를 그렇게 내키하지 않아요. 상임위원장은 죽으라고 해. 그러니까요. 서로 머리 박치기 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요 당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도 아이고 뭐 니거들한테 자리 주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것들이 뭐 자리 보존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진짜 투사 전사들 이번에 사실 육산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굉장히 함께 치렀는데 무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했죠. 저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사실. 예. 거기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입성한 사람이 김태규고 이진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당의 중위 당직이긴 한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각각 맡게 됐어요. 네. 저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선수한 지 이제 한 달 됐죠. 한 달 정도. 네. 한 달 만에 국회 진출한 지 한 달 만에 저런 주요 당직 맡은 경우도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무슨 선순위 캐리어니 이런 거 안 따진다. 싸우지 않는 자 빼치떼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싸우는 사람 중용하겠다는 얘기를 밀어주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 중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보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한심하냐.
그러니까 지금 배지 단지 한 달밖에 안 된 이진수, 김태규만한 사람도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게 뭐 한 서너 명 빼고 네. 이게 완전히 우리말로 옛날에 식충이 그랬어요. 예. 밥 먹는 벌레. 예, 그 수준이냐 말이죠. 이거를 사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말이죠. 저는 이 인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박사님께서 말씀을 꺼내주신 덕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래서 제가 박사님이랑 방송을 해야 돼요. 우리 대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마터면 설명을 못 해드릴 뻔했어요. 할 일이 진짜 많은 위원회입니다. 일단 이진수 의원의 미디어위원회는요. 지금 언론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방송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잘못된 보도 바로잡고 언중위에 제소하고 필요하면 고소 고발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 데가 바로 미디어위원회예요. 그런데 MBC 걸프전에 그 여전사 이진숙이 들어와서 그 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도 뭐 그 이전에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 무슨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뭘 해도 그냥 부담 없이 막 지르다가 우리가 아는 이진숙은 잘못된 보도 하나하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잡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이제 언론 보도나 방송의 행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면 기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를 맡은 거거든요. 예. 법률위원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법률위원회가 일 똑바로 했으면 배현진, 김종혁 가처분해서 안 졌죠. 그럼. 그때 수많은 당원들이 이거 가처분 심판 정신 똑띠 차려야 된다.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라고 있어요. 춘천에서 활동하는. 이분이 옛날에 국민의힘의 가처분 사건을 국민의힘 편에서도 해보고 국민의힘 반대편에서도 해본 분이에요. 지금은 장동욱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거 이상하다.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만 보고 이거 뭔가 국민의힘 측에서 변론 준비를 너무 안 한 것 같다. 글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방송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강대규 같은 사람을 변호인단에 좀 넣어라 했는데 그게 의견이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징계 국면인데 법률위원회가 잘해야 가처분해서 안 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의 최고 전문가인 이진수, 김태규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거 명함 하나 달아준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네. 당의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그렇죠.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언뜻 우리가 이렇게 장혜산 최고위원하고 이렇게 그걸 딱 부각시켜서 해설을 해드리지 않으면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그렇죠. 일인데 이게 네. 진짜로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단순히 직책 하나 달아줬구나 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태규 법률위원장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의미 있는 당직 개편도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5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좋아요 빼먹지 마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선관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선거소청 변론을 했습니다. 예. 선거소청 자체가 잘 열리는 어떤 일은 아니지만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제1야당 보수정당의 대표가 직접 변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캥기는지 선관위는 곧 죽어도 생중계는 안 된다고 이걸 중계를 못하게 했어요. 장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중계했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타올랐을 거다. 선관위가 전산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은 못하고 되도 않는 변명만 하더라. 어제 선거소청 굉장히 중요한 일정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선거소청부터 하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도 어제 사실은 다른 일 다 제치고 이 선거소청 구두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일머리가 확실하고 일머리가 있다. 예,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싶어요. 뭐냐, 선거소송 구두변론을 하러 가기 전에 네. 먼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생중계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생중계를 했으면 거기서 했을 이야기들을 생중계를 안 한다고 하니 구두변론 하기 전에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할 거다라고 기자회견을 먼저 한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지금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이건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따라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선관위가 전면 재선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짚거든요. 세 가지를 짚었는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문제. 네. 그 다음에 6시 땅 해서 출구조사가 발표됐는데도 계속해서 투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발생한 이 선거 부정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표수 조작, 또 통계 조작. 그로 인한 부정선거.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딱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곧 있을 구두변론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구두변론 하겠다는 걸 예고하고 들어간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 보고 1시간 동안 했어요. 구두변론. 네. 근데 이제 생중계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나와서 다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해요. 만약에 생중계 됐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했을 것이다. 기자들 당신들도. 당신들도 네. 분노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분노를 지금 간신히 억누르고 지금 얘기하는 중이다. 참고 있는 거다. 참고 있는 네. 중이다. 그러니 이 1시간 동안 구두변론을 하면서 공방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황당하고 택도 없는 상황이었을지가 니키 짐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이 선거소청 받아들여라. 전면 재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기승전결이 딱 맞잖아요. 예,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일머리를 알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의 선거 소청 변론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통영시장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접히지 않은 빳빳한 사전 투표지 등이 대량 발견됐다라는 더 퍼블릭 보도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그 부분을 현장에서 네. 참관인들, 우리 쪽 참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 예, 선관위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투표로 인정한다. 이러고서 개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는 6표가 다시 뒤집혀지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나버렸는데, 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사전투표하면서 나왔다든지 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재검표로는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는 뭐냐면 이미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투표율과 득표율 있잖아요. A 후보가 몇 표 얻었고 B 후보가 몇 표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만을 보는 게 재검표예요. 근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 재검표가 애초에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어제 재검표 과정에서 6표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6표 갖고서는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표는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검표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국회 국정조사를 하면서 재검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검표는 국정조사위가 선관위랑 손잡고 재검표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 올림픽공원에 우리 모이신 시민들 또 자유파 국민들이 그런 재검표 안 돼. 장동혁 대표도 그런 재검표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지금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에 427만 표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선관위가 6월 3일 날 당일 날 발표한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조해보는 재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27만 표의 투표 용지와 투표 함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든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조사위원들이 백날 들여다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관위원들이 와서 그거 우리가 손댄 적 없어요. 훼손 안 됐어요. 라고 100번 말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검이
이 과정을 쭉 보고 이 427만 표 투표함이 어떻게 운반됐고 어떻게 보관됐는지 그 안에 CCTV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를 다 살펴봐서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427만 표는 오염되지도 않았고 훼손되지도 않았다. 이게 결론이 내려져야 그 다음에 재검표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덜렁 재검표만 해버리면 그래서 6월 3일 날 발표된 숫자하고 이번에 표를 다시 세어보니까 숫자가 뭐 맞다더라. 그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 의한 재검표,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검에 의한 재검표만이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검표 문제를 그 사이에 좀 이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인 윤상현이까지도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검이 이 427만 표의 표가 훼손되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은 채 잘 보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 표가 6월 3일 날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하고 똑같으냐를 다시 한번 맞춰보자.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모이신 시민들이 대체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장을 누가 제일 먼저 논리정연하게 제시했냐? 그게 장동혁 대표예요. 물론 우리 올림픽공원의 시민들도 그런 주장을 처음부터 했어요. 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딱 그 앞뒤를 가려서 정리를 해낸 게 장동혁 대표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재검표 얘기가 나오자마자 특검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검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특검도 어떤 특검이어야 되냐? 아니 지금 이 정점식이가 한병도랑 대충 야합해서 갖고 온 특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점식이가 갖고 온 이 폐륜적 야합안, 전 폐륜적 야합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폐륜적이냐? 이게 우리 국민과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수십 번 이상 공개적으로 얘기한 장동혁 대표의 주장도 완전히 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폐륜적이라는 거예요. 국민도 배신하고 당대표도 배신한 폐륜적 야반을 갖고 왔어요. 이 야반에 따라서 특검이 임명이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공원에 보존되어 있는 427만 표가 오염됐는지 훼손됐는지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재검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올림픽공원의 427만 표를 훼손이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재검표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전 과정을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야당 추천 특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야합으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륜적 야합안을 폐기하고 야당 추천 국민특검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별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괜히 우 나서가지고 판 흐리지 말고 괜히 각이나 흠집 내지 말고 네. 그냥 장동혁 혼자 하게 내버려 둬라. 대신에 장동혁 발목은 잡지 마라. 예. 예, 장동혁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엣지가 살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에 뭐 중진이건 뭐건 덕지덕지 갖다 붙기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다 한두 마디씩 할 거고 그러면서 각이 점점 죽어. 무뎌져 버려. 그러니까 함께 나서서 싸우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냥 싸움은 장동혁 혼자서 해라. 대신에 너희들은 장동혁 발목 깎는 짓은 좀 그만해라.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존재감도 없고 싸우지도 않는 거 2년 뒤에 배치 다 떼줄 테니까 네. 가만히나 있어라 이거네. 그렇지, 그렇지. 괜히 네. 나서서 이 초치지나 말고 네. 장동혁 발목 잡지나 말고. 네. 하여튼 임기 2년 남았다고 하니까 명태는 안 시키고 월급은 받게 해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너네끼리 조용히 있다가 가라. 이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요구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국민의힘 110명의 목 대여투쟁 여론전을 전부 다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이끌다시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4,700분 봐주시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보는 사이에 좋아요 모두 눌러주세요. 30초만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징계 국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당의 방향을 두고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어떻게 당원만 보나. 이게 징계 국면에서도 권영진 징계, 장동혁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나는 선처해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좀 징계 목소리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정점식이는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원내를 지휘해야 돼요. 원내를 지휘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가 원내에서 진행되잖아요. 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통계 조작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연기해야 돼요. 이 기간 연기해서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지금 특검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야당 추천 국민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엉뚱하게 그 야합해가지고 와서 아주 망쳐놨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일 이런 걸 해야 돼요. 정점식이는 그 두 가지 일만 해도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뭐 역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만 해도 뻐근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자가 지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아니 뭐 당 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당원의 뜻, 국민의 뜻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당무 전반과 관련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네. 원내 지도부가 할 일이 아니라.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 운영 어떻게 하는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역할 네. 자체가. 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주제를 모르고 자꾸 선을 넘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제를 모르고 선을 넘어서 안 해야 될 얘기들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듣겠어요. 하는 말마다 택도 없는 소리야. 하는 말마다. 아니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당원의 뜻에 의해서 뽑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쥐도 얘기를 했어. 이 공직 후보자들은 당에서 공천을 받더라도 결국은 국민들,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국민 전체로부터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당원 50, 국민 50.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 당원들이 뽑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것도 굳이 뭐 국민의 민심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8대2로 해놨어. 당신 80, 국민 여론 20. 이거를 굳이 7대3으로 바꾸재? 지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도 틀린 말이지만 자격도 없는 자가 이런 얘기를 툭툭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족벌 언론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마침내 정점식이가 장동혁한테 덤비네. 그러면 장동혁과 정점식 간의 이 갈등. 야, 이거 스토리가 되네. 계속 이거를 써제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또는 무슨 당내 분란도 없는데 대단한 분란이나 있는 것처럼 연일 족벌 언론들이 기사를 써제끼게 만들어요. 이게 정점식의 언론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윤리위 징계 국면은 어떻게 될까요? 윤리위가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이 자꾸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권영진 사태나 네. 조경태 사태나 이게 다 초유의 일이에요. 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상임위 배분 가지고 원내대표 멱살 잡은 일은 지난 의정사상 없어요. 또 경선에서 진 자가 경선에서 이긴 국회 부의장을 떨어뜨려 달라고 상대방에다가 전화질을 한 것도 의정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경태와 권영진이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 그러니까는 제명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자들의 그 행태가 매우 사악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멱살 잡은 것도 권영진이 개인이고 그 전화질한 것도 조경태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진종호는 이 권영진이나 조경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이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똘마니들의 집단적인 행동 중에 진종호의 행동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거거든요. 유독 심했던 거죠. 예, 아예 유독 거처를 심했던 마련했던 거니까. 네, 따라서 이것은 한동훈 똘마니 전체에 대한 징계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영진이나 조경태의 징계보다 훨씬 더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진종호를. 자, 그런데 이제 진종호가 권영진이나 조경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든 지발로 가든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요. 근데 진종호는 제명시켜주면 무소속으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자는 사실은 조경태나 권영진이보다도 더 무거운 징계를 해야 되지만 정치 현실상 이자를 제일 무거운 제명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배지 달고 한동훈이한테 달려가서 그렇겠죠. 온갖 나쁜 짓을 할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게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3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진종호의 행위가 왜 더 사악하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들이 말이죠. 마케팅을 할 때 길거리에서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운 적이 가끔 있어요. 네네. 뭐 우유 회사끼리 막 싸우고, 네. 과자 회사끼리 싸우고, 그 기억납니다. 네. 전화기 회사끼리 막 네, 싸우고, 네. 라이벌들이고 하고 예, 막. 또 신문 회사끼리 막 싸우고, 네. 막 그래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서로 뭐 폭력도 하고, 그러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진종호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서로 A사와 B사가 길거리 맞은편에서 서로 자기 자사 상품 광고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A사의 직원이 B사 쪽에 가서 B사 상품을 막 광고한 거야. 근데 A사에서 안 잘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A사에서 자르는 건 기본의 기본이야. 그리고 바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사실은. 네. 네. 이 짓을 한 거거든, 진종호가. 또 진종호와 배현진이, 박정훈이, 뭐 고동진이 하는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바로 이 짓을 집단적으로 한 거거든. 근데 박사님, 전 이거를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줘야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채널A랑 TV조선 요새 나가지도 않지만, 네. 나가면 옛날엔 제가 거기에 뭐 높은 기자들, 국장들 다 보고 뭐 했을 거잖아요. 밥 네. 먹고.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밑에 있는 채널A 기자가 옆 동네 길 하나 건너 TV조선 가가지고 T조에서 기사 쓰면서 채널A 욕하고 있다. 응. 안 자르냐. 어. 징계 안 하냐. 손해배상 청구 안 하냐. 근데 그 짓을 왜 채널A나 TV조선은 잘한다고 쉴드 쳐주냐. 제가 장담하는데 채널A, TV조선의 국장이든 뭐 보도본부장이든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꿀먹은 벙어리 될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진종호와 배현진 일당이 저지른 게 이런 짓이거든.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권영진이 하고 조경태가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일탈, 잘못. 이거하고 류가 다 차원이 다른 거야. 네.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3명의 징계 개시를 했다고 하는데, 권영진이 조경태,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될 것이 진종호다. 네. 징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진종호 징계는 당연히 그래서, 배현진이나 박정훈이나 고동진의 네. 징계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선 당장 이자가 제일 도드라지게 왜냐하면 오래 있었으니까. 했으니까 네. 이자부터 징계하지만 이자 징계가 끝나면 이자보다 좀 빈도수는 덜해도
나쁜 짓 하기에는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징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로 이 배현진 일당들에 대한 징계가 갈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윤리위에서 그 한동훈이를 제명했어요. 그리고 배현진이 김종혁이를 뭐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한동훈이는 그 징계 사유가 너무 분명하고 아주 적확해서 한동훈이가 이의 신청도 못하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법원에 달려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끝났잖아요. 네. 근데 배현진이하고 김정혁이는 가처분 신청을 들고 가고서 어쨌든 가처분 그 신청을 받아내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좀 이 곤혹스러운 곤란했죠. 상황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징계를 하는데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딱 거기에 적확하게 징계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때는 그 뭐 판사가 좌파 판사여서 그랬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다르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배현진 때나 김정혁 때와 같은 이 방심한 끝에 우리가 역공을 당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징계하는 원칙이 보편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감이야라고 할 정도의 징계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수위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합리적 수준. 수위, 합리적 수위. 합리적 네. 수준.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자들의 징계 사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충 우리 감정으로만 하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니까 징계했어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서 징계했어요라고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나쁜 짓을 했나요? 밝히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원 당규 몇 조에 위배돼서 우리는 징계한다. 근데 이 징계 사유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구체성을 갖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다면 징계받아 마땅해라고 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중앙당 윤리위가 좀 더 보강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에 약간 이견들이 있고 이게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것은 윤리위가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설사 좌파 판사가 보더라도 시비 걸지 못할 정도로 완벽성을 기해서 매우 구체적이면서 매우 보편적인 그리고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 윤리위원들 간의 이견 차이를 빨리 발전적으로 해소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게 예. 우리가 징계 의결을 했는데 우종환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버리면 재판부에서 봐라 이거 정상 의결이 아니네. 너네끼리도 이견이 있네. 이런 또 딴지의 근거로 그러니까 삼을까봐. 지금 우종환이 그 몇 가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네. 윤리위가 소집이 되면 윤리위가 다음 회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집되면 가서 적극적으로 윤리위 안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이견 차이를 해소시켜 버려야 돼요. 풀 건 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위원장이 해야죠. 그렇죠. 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윤민우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 한동훈이가 찍소리 못하도록 딱 제명 처리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보면 이 윤민우 위원장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실력을 잘 발휘해서 윤리 안에 그 우종환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윤리위가 비온 뒤에 더 굳듯이 빨리 이 단단한 윤리위로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 윤민우 위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중에도 계속 7,000분이 유지가 돼서, 박사님께서 우리 멸콩 시청자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네, 광고 가는 중에 우리 칭찬을 토크보다 해주셨어요. 광고를 더 좋아하시네요. 그러게요. 여러분이 저희 광고 제품이나 또 멸콩 천사 후원회원 가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볼게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리위원 2명이 추가 선임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까 안에서 막 비공개인데 고성이 나왔대요. 왜? 우재준 최고가 반대해서. 그래서 우재준 최고가 반대표를 하나 던졌고요. 기권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왠지 알 것 같죠? 네, 누군지 양인가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왜 고성이 있었느냐? 우재준 최고가 난 이거 반대한다 말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니 최고위원이면 끝까지 비공개 최고위를 다 듣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당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너 반대표 행사해도 된다. 근데 다 듣고 회의가 끝나면 나가라.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해라. 저는 이 정도로 상습적으로 회의를 거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최고위 박탈할 수 있는 당원 당규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이 틀렸대요. 이 2명이 사임한 게 장동혁 대표나 윤리위에 대한 반발로 사임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기사를 파악하고 확인해 보니까 사임한 2명은 자기들 신분이 공개돼서 부담스러워서 사임했대요. 그러니까 2명을 다시 넣은 거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사실로 회의를 깽판 친 거거든요. 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우재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놀랍진 않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윤리위원회 위원 2분이 추가로 선임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이게 하루빨리 좀 징계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특검도 해야 되는데 징계 국면이 너무 오래 가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이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 너무나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경태, 등등, 이름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멱살 권영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누비고 다닌다는 것이 당원들이 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실까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 그리고 하루속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우리가 특검 국면을 다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징계가 너무 끌어도 너무 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우재준의 이슈는 이 친구들 참 놀랍지도 않아요. 항상 깽판을 치기 때문에 공개 회의에서도 깽판을 쳤고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마저 깽판을 치는데 우리 그 규칙을 바꿔서라도 최고위원을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가는 걸 말렸다고 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나가버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나가버리게. 최고위만 나갈 게 아니라 당을 나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를 뭐하러 잡아요? 저는, 윤리위 2명이 추가로 선임됐고, 이 2 사람은 이제 신원을 우리는 모르고, 알아도 말할 수가 없어요. 윤리위원들은 어쨌든 현역위원을 포함해서 이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리위가 그동안 한 며칠 동안에 위원장 주장 따로 나오고 부위원장 주장 따로 나오고 좀 어수선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란은 우리 스스로가 안 하는 게 좋다. 일단 2명을 선임해서 7명으로 윤리 완전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완전체는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인사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윤리위의 위원장이 어떻다, 부위원장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은 다 인사권자인 장동혁 대표한테 이게 귀속되거든요.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2주 좀 어수선했던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2명의 추가 임명으로 완전체가 됐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윤리위원들이 무슨 다른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윤리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우리 스스로 하지 말자. 중요한 거는 우리 주현철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를 처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착수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권영진이하고 조경태하고 진종호. 그리고 진종호. 저는 권영진이하고 조경태는 이 개인에 대한 징계로 일단락이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권영진이가 멱살을 잡았으니까 대안과 미래를 다쳐야 된다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영진의 네, 그건 잘못인 권영진 거죠. 멱살 권영진에 대한 징계.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중 플레이한 조경태에 대한 징계 아니에요. 네. 그걸로 일단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진정호는 달라요. 진정호 이자는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저 바깥에 무소속을 도운 해당 행위를 그것도 상당히 죄질이 무겁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 자료도 많아요. 그러면 진정호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짓을 한 자들이 더 있잖아요. 네. 뭐 배현진이다, 뭐 박정훈이다, 고동진이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정호에 대한 징계는 그 이후 비슷한 같은 행동을 한 자들에 대한 후속 징계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권영진이 조경태에 대한 징계, 당권 징계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해 놓고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쵸. 당내에서도. 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권영진, 조경태에 대한 징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중징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호가 꼼짝 못하도록 징계하고 진정호와 같은 류의 해당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후속 징계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종호 징계는 친한계 징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진종호가 가장 열심히 부산에 내려가서 오래 머물면서 한동훈 유세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 당원권 정지 3년이 나오면 네. 그 밑에 똘마니들은 한 2년, 뭐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걸 봤거든요. 네. 김종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네. 한동훈 밑에서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지명직으로요. MBN 방송에 나가서 진종호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대방 패널이 말을 하니까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한동훈 유세 현장에 진종호가 뒤에 서 있었어요. 김종혁이 뭐라 변명했는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울에서 지나가다가 서울에서 내려가서 부산인데. 부산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자들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MBN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km를 지나가. 아니, 나 변명을 좀 그럴듯하게 하든가. 400km를 지나가. 그 정도 수준의 작자들인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작자들. 코미디 아닙니까, 대변인님?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냥 코미디네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지나간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김종혁도 그 사진을 보니까 한동훈 유세 현장 뒤에 진종호가 서 있는 사진을 보니까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나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김종혁이 이야기한 거에 웃질 않는데 참 이번에 웃겼습니다, 진짜. 거기 지나가다 볼 수 있대잖아요. 아유, 정말. 참. 그리고 제가 그 당원 당규를 하나 확인해 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리 내부의 일 가지고 언론 플레이가 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당원 당규가 있습니다. 중앙윤리위 및 당무감사위원회 당규 제3조 2항 비밀 유지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규에 있어요. 그럼 당무감사위랑 윤리위원들은 그게 부위원장이든 누구든 뭐든 간에 안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안에서 우리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위원장이 우리 뭐 패스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규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규 위반을 근거로 해촉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명확한 사례가 있고 과거에는 당무감사 결과가 유출되어서 사무총장이 사퇴한 전례도 있대요. 제가 한 당직자분의 글을 옮겨왔는데요.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라는 점도 윤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 대변인, 이 윤리가 이제 새롭게 2명이 구성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민의힘 당 기강 바로잡기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금도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고요. 이제 신속하게 징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양심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원들의 생각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누가 봐도 너무 상식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세 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서 단일 대우로 이재명하고 싸워야지 우리 네 분으로 더 이상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시간은 너무 낭비고요. 이제 빨리 이재명의 지금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코스피 폭락, 지금 코스피 폭락도 좀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코스피 폭락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선거용 코스피 조작이거든요. 국정감사 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뭐 국정감사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코스피가 올라갔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정권에서 정책실하고 금융위를 통해 가지고 홍보실과 유착관계에 의해 가지고 지시를 통해서 일부러 부양을 시켰고 자금을 부동산과 채권 시장에서 주가로 돌렸기 때문에 그 의혹을 파헤치고 국정감사를 해서 도대체 왜 선거용 6월 3일 지방선거에 위해서 고점으로 향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정책 당국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뭐 코스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평가된 국가가 아니다. 코스피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펌핑질을 했고 언론사 기관의 국정 홍보실에서 돈을 준 신문사들이 매일같이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사세요라는 계속 사설만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조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에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에서 3,000조가 날아갔는데 국민들의 돈 3,000조 국부를 유출시킨 사람들 이거 국정감사를 안 하면 도대체 뭘 국정감사를 합니까? 이게 우리나라 예산의 5배가 나갔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윤리위 마무리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특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다. 하루 속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저희가 쭉 여러 이야기 했는데 네. 윤리위 국면이나 당 기강 바로잡기뿐만 아니라 뭐 선관위 특검 등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님께서 오늘의 뉴스들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증시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 안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번에 전 세계가 걱정할 만큼 심각한 비정상적 변동성을 보인 직접적 계기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갑자기 밀어붙인 거예요. 이 책임자가 김용범입니다. 근데 이 김용범은 실무 책임자에 불과해요. 일개 정책실장이 이런 엄청난 일을 지 정결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사전 보고와 승낙을 받고 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김용범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것은 엄정하게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동시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관위 관련해서 정말 회개망측한 통계인데요. 우리 멸콩TV가 지금 12시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12시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시 보기 조회수는 더 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체 조회수는. 네. 투표도 똑같아요. 투표도 하루 종일 똑같은 투표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단위로 공식적으로 다르더라고요. 네. 발표한 걸 보면은 점심시간 때 많아. 아무래도 이게 공휴일이지만 그래도 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나와서 투표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표 마감 직전에 또 많이 모여요. 투표해야지. 그리고 막 급하게 뛰어가서 6시 넘어도 도착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심시간대와 마감 전에 투표율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뭐 몇 군데에서 이 점심시간대 투표자 숫자가 빵이야, 빵. 평택이 얼마나 큰데요? 빵이니까 한 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야. 한 명도 투표 안 한 이 시간대가 여러 투표소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수 기입을 잘못한 것을 적당하게 그냥 분산시킨 다음에 마지막 투표율만 잘 맞추면 돼 라고 지침 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시간 동안 한 명도 투표 안 한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투표 관리를 이런 식으로 정말 개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수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선관위한테 맡기면 또는 지금 합수본한테 맡기면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국민특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성역 없이 파헤치고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딴 거 하지 말고 이 야당 추천 국민특검 관철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야반 고집하지 말고 정정시기부터 나서서 합의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야당 추천 국민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당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70여 분 동안 쭉 고성국 박사님과 주현철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또 책을 하나 쓰셨고 책이 곧 나올 거고요. 또 여러 다른 활동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변인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랑 장해찬 최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제가 이제 책을 좀 내보고 싶어가지고 초안을 쓰기는 했는데 이제 탈고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좀 방송을 좀 줄이고요, 대폭 줄이고 주로 이제 책을 쓰는 시간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꼭 제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방송 정말. 줄여도 우리 셋이서 하는 건 계속. 아니 고 박사님이 또 하라면은 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일단은 좀 인사를 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현철 대변인이 새 책을 내게 되면 저희도 또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새 책과 함께 돌아올 주 대변인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이야기로 가보죠. 이진숙 의원, 당연히 MBC 종군 기자 출신이고 방통위원장을 했고 과방위 전문성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초선으로 들어왔지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진숙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네. 아니 방통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방통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라면서 과방위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마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막았던 것과 똑같은 식인데 좀 어떻게 보세요, 박성규 위원님? 저는 이제 이진수 선배, 제게는 이제 타올론사지만 2년 선배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네. 왜냐하면 정말 방송 기자로서 현장을 누구보다도 중시하는 정말 발로 뛰는 어떤 한 사람이 또 MBC의 과거에 그 정시성 가진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장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앉아서 기사 쓰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이진숙은 발로 이 기사를 쓴다는 말이 기자의 전범이었습니다. 그 바그다드 시장에 툭 등장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놀랐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위성 통신 카메라가 없을 때입니다. 그 한국 기자상을 받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 본인이 과방위 말고 오히려 다른 데 가면 이상한 그런 그 주특기잖아요. 오히려 뭐 김태규 의원은 판사 출신이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해도 다른 데 가도 좋지만 정말 이진숙 의원이야말로 이 야당에서 이분 아니면 누가 과방위를 하랴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걸 문제 삼았냐? 그 MBC 대전 사장 시절에 그 법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지금 법카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 김밥 무슨 빵 이런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오죽하면 이진숙 선배가 그런 말씀을 그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나를 빵수기를 만들더라.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도 뭐 언론사에 있으면서 간부로서 법카를 써봤는데 그 법카라는 게 후배들도 뭐 사주고 또 급하면 본인이 그 밖에 못 나가면 배달도 시켜 먹게 돼요. 그렇다 보면 빵도 있는 거고 김밥도 들어 있는 건데 그때 그 서영교가 그때 그 대전 MBC를 현장 감사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거든요. 지방까지 내려가서 4일짜리 그 감사를 한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막상 이진숙 의원이 이렇게 국회로 들어와서 과방위. 이 과방위 하면 최민희가 생각나잖아요. 최민희가 정말 자기 일 팽개치고 걸그룹 보니까 그 스마트폰 들고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찍었던 그래서 저런 사람이 위원장이라니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준 바가 있는데 아니 누가 이 이진숙 위원장의 과방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게 이게 한마디로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다.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이렇게 대면서 공세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진숙 과방위원회 위상만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이진숙 의원이 초선인데 3선 4선급으로 자꾸 저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 역풍이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진숙을 무서워해서 과방위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꼼수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이요. 그런데 정말 하루 사고 말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은 2배, 3배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대치기를 당할 건수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던지고 공격하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자리에서 김장견 의원님이 아니 고발 당했다고 과방위원 자격 없다 그러면 당신들 중에도 지금 고발 당한 사람들 있잖아. 그럼 당신들도 이 자리에 없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고발이라는 건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얼마든지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그릇된 팬덤들에서 보면은 우리 대변인들 고발하고 막 그래요. 그럼 피고발인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럼 피고발이라는 거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 단계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발장 접수되면 피고발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심지어 3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떠가지고 범죄자 된 사람들, 전과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당신들도 보면은 이 피고발인들 많으면 다 같이 그럼 그만두시든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과방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어도 우리한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최민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는 정말 학을 뗐던 그 기억이 있어요. 국감 기간에 국정감사 때 그때 본인 자녀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갑자기 또 장소도- 생각난다. 열받는다. 장소도 뭐 어디 강남 어디 강북 어디 아닙니다. 어디 국회 안에서 사랑제에서 하지 심지어 않았습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국회의원 그 결혼식에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친소 관계도 있고 해서 카드 번호까지 올려놓은 사람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쩐다. 그때 줄 서가지고 축의금 낸다고 그 피감 기관들 있죠. 방송사 막 온갖 언론사분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돈 좀 내면 아무래도 좀 덜 밉지 한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50m까지 섰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줄을 완전히 섰습니다. 그거 다 걷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엔 또 뭡니까? 문자로 누구 돌려준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었지. 이런 총극을 벌인 민주당에서 우리 당한테 이런 자격 요건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뭐 화환 보냈는데 SBS 사장 이름도 보이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요. 최민희가 뭐 약간 논점이 벗어난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이화여대 79학번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메이퀸이었다는 그 소문이 났어요. 네? 정봉주가 옛날에 말지 기자 같이 하면서 들었다면서 메이퀸이다 그랬는데 이거를 전여욱 의원이 이대 7, 8학번입니다. 1년 먼저. 무슨 메이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78년에 이대 메이퀸은 없어졌어. 라는 바람에 해프닝이 됐어요. 물론 최민희가 나 메이퀸 했다 이렇게 말한 바는 없지만 정말 아주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한번 벌어졌는데 이 최민희의 그때 국회 의원 동산 딸 결혼식은요. 옛날에 노영민이 자기 책 팔고 맞아요. 그 카드 개수기 놔둬놓은 거. 단말기 네. 가지고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면 최민희는 신용카드로도 받습니다 해가지고 카드 번호 링크도 걸어놨다가 물론 나중에 없애긴 했습니다만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아니 그런 최민희에 비하면 아까 이진숙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다. 뉴진스 멤버 왔을 때 한이 왔을 때 막 셀카 찍으러 쭈그리고 가고 막. 앉아가지고 그때 찍고 네. 와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 과방위원장이 어디 갔다 왔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국회 그 앞에 앉아서 찍는 은혜 아줌마가 뭐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게 최민희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 미달자도 과방위원장씩을 하는데 아니 MBC의 민환 기자, 국내 최초의 중동 현장 특파원, 차고 넘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대전 MBC 때 그것은 빵 김밥 법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지 정말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빵은 전부 다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 사주기 위한 맞아요. 용도였다고 밝혀졌고요. 너무 웃긴 댓글이 있어서요. 변비약 메이킹이겠지라는 댓글.
아무튼 그 메이퀸 네. 논란은 아, 네. 정말 네. 여러분의 센스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제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진숙 의원님 자제분도 결혼을 했었어요. 네. 아무도 근데 모르겠네. 그게 언제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근데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공직자 모범을 제대로 보여준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비교되죠. 이진숙 의원 생각해 보세요. 방통 위원 때 그 이재명에게 그 수모를 당하고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제 입틀막에 이어서 커트된 뒤에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남편분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때 경찰에 연행돼 가지고 맞아요. 수갑차고 영등포 경찰서에 하룻밤 있었잖아요. 나중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진숙은 컸다는 점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이진숙을 훌쩍훌쩍 거물급 정치인으로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금요일인데도요, 여러분이 6,000분 봐주시니까, 12시로 시간 바꾸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멸콩TV 지금 구독자가 쑥쑥 늘고 있거든요. 조만간 올해 안에는 50만 돌파하겠구나. 저희가 45만에 올해 정체돼 있다가 46만 4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요. 멸콩천사 후원회원도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정기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멤버십 말고요. 저희 안내해드리는 댓글이나 자막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뜰 겁니다. 그 멸콩천사 후원 자막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자막을 좀 많이 띄워주시면 좋겠고, 멸콩천사 가입 링크가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저 링크로 클릭을 하시면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자막 아직 번호가 안 뜨나요, 피디님? 뜨나요? 네. 저희 자막에 나오는 핸드폰 번호로 멸콩천사 가입 방법을 문의해 주시면,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아주 소액이라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저희 힘을 주시면 1,004명 채우려면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네. 좋은 패널들 모시고 매일같이 저희가 보수우파에서 어떤 방송보다도 깊이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유튜브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금요일이 이제 더 잘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이 조합이. 해시태그에도 네. 김효은 대변인 넣어서 이제 금요일 날 네.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요새 김효은 대변인을 만난 지가 제가 그렇게 오래지 않는데 정말 아까 놀라울 정도로 요새 쑥쑥 크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같이 방송을 하지만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음. 확실히 방송이 더 계속 늘고 계신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여의도에서 여기도 여의도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여의도에서 보길 바랍니다. 바로 요 건너편 국회에서. 네, 그렇죠? 네. 건너편 사무실에 계시도록 팍팍 밀어 보겠습니다.